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토트넘의 길다. 맨시티를 입스위치가 이기고, 그 맨시티를 토트넘이 이기고, 그 토트넘을 입스위치가 이기는 아주 희대의 가위바위보 같은 사건들이 지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토트넘은 왜 이 상황이 된 걸까요? 심지어 이제 외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입스위치를 두고 트랙터 보이스, 그러니까 트랙터를 모는 소년들이 토트넘을 박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외신들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손흥민 진짜 제대로 회복된 거 맞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이 트랙터 보이스가 토트넘에게 충격을 줬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트랙터 보이스라는 애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쩌면 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트랙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트랙터가 맞습니다. 이제 농사할 때 쓰는 그런 트랙터인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1990년대 후반대에 팬들이 이제 트랙터 보이스라고, 그러니까 상대 팀이 트랙터 보이스라고 이 입스위치 팀을 놀렸는데, 그런 입스위치가 이기고 있을 때, 야 너희는 트랙터 모는 애들한테도 1대0으로 지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자조적인 self-depreciating way, 그러니까 약간의 자조적인 느낌으로 자신을 부르던 그런 찬트들, 그런 노래들이 결국에는 이 입스위치의 별명으로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입스위치가 어딘고 하고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 잉글랜드의 동쪽에 있는 굉장히 작은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팀이 원래 3부 리그에 있었는데 점점 올라와가지고 2부 리그 그리고 1부 리그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그 관련해가지고 좀 기사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에드 시런이 입스위치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인물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팝스타 에드 시런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트랙터 보이스라는 팀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입스위치에 에드 시런이 어떻게 얽혀 있나 찾아보니까 1.4%의 오너십 스테이크,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유권에 대해서 1.4%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드 시런입니다. 그러니까 입스위치의 굉장히 유명한 서포터이기도 하고, 이 클럽에서 가장 유명한 서포터이기도 하죠. 심지어 이제 2021년부터 입스위치 셔츠의 스폰서였다. 제가 이거를 보고서 그때에서야 이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입스위치 유니폼을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수학 기호들 같은 게 있습니다. 다른 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 요 사진이죠. 요 사진 보면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등호,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인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원래 에드 시런의 앨범 그 제목이기도 했죠. 앨범 제목이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투어라고 밑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셔츠의 스폰서, 공식 스폰서가 누구냐? 에드 시런인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면은 입스위치가 2022년 4월에 미들스브로를 상대로 이제 이겼을 때, 그때 당시 에드 시런은 막 이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던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에드 시런과 그리고 입스위치의 어떤 그런 관계,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토트넘을 이긴 입스위치의 그 디자인, 셔츠 디자인이 에드 시런과 함께 합작으로 만든,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핑크 셔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셔츠 있죠? 요게 이제 그 에드 시런이 디자인한 셔츠다. 그리고 이거가 이제 서드킷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홈도 아니고 어웨이도 아니고 서드킷인데, 이거를 입고서 토트넘을 이겼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그런 입스위치 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경우에는 지금 그야말로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심지어 이제 그 짤 중에 돌고 있는 게,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의사 이렇게 가운을 입고서 청진기를 이렇게 대고 있는 모습인데, 닥터 토트넘.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닥터 토트넘이라는 말이 외신에서 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승도 없는 팀들의 그 굉장히 힘든 상황, 아픈 상황을 치유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자조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최근 인터뷰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unacceptable,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패배다. 이것은 나의 책임이고 내가 고쳐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아니 뭐 내 책임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뭐를 좀 해봐라.
심지어 나는 그게 심지어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지도 않는다. 이 클럽 전체의 어떤 그저 그런 모습에 그냥 순응하는 그런 이 클럽 전체의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체어맨, 회장부터 이 선수들까지 전부 다 이 평범한 것에 대해서 뭐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뭔가 우승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아, 그냥 피파에 가가지고 고쳐라. 왜냐면 너 이제 잘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팬들도 있고, 뭐 좀 해봐라. Do something about it. 뭐라도 좀 해봐. 이런 답답함이 묻어나는.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점점 설명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당신의 코칭 택틱, 그 전략에 대해서 여기 약간 오타입니다. 이거 제가 고쳐주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 모든 경기를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면 어떡하냐. 이거는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팬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냥 그대로 아주 무쏘의 뿔같이 그냥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상대가 이제 강등권에 있는, 사실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0경기가 되도록 단 1승이 없었던 팀인데, 야, 토트넘이 이렇게 이 팀에게 첫 승을 선물해 주다니요. 충격적인 일이죠. 사실 토트넘이 그 1960년대에 그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했던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는 프리미어리그라고 불리지도 않았고 1부 리그, 뭐 잉글랜드 1부 리그였지만, 그 1부 리그에서 토트넘이 우승했을 때 그 다음 해에 우승한 팀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입스위치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팀이죠. 나름의 어떤 전통이 있는 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토트넘 팬들 중에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은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우리가 지금 국제, 그러니까 A매치 기간 이 다가올 때 항상 진다. 이게 어떤 패턴인 것 같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토트넘이 첼시에게 4대1로 졌을 때도 이 다음이 바로 이제 인터내셔널 브레이크였고, 풀럼과 3대0으로 이제 2024년 3월 이때 당시에도 이제 A매치를 앞두고 3대0으로 갑자기 충격패, 뉴캐슬과 2대1로 9월 1일 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브라이튼에게 3대2로 이상한 역전패를 당했을 때도 이제 이 다음이 A매치 기간, 심지어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2대1로 졌는데, 이 다음 날, 그러니까 이 다음 부분이 하필이면 또 인터내셔널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A매치 기간을 앞둔 상황에서 토트넘 선수들의 긴장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왜 계속 이런 패턴이 일어나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진 거는 이제 그 같은 패턴은 아니었습니다만, 여하튼 토트넘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토트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 EPL 최하위에 있는 팀들 4팀입니다. 소튼, 울버햄튼, 크리스탈 팰리스, 입스위치인데 각자 1승씩 밖에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리그 11경기를 치르는 동안 1승씩 밖에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두 팀이 토트넘에게 1승을 거뒀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입스위치죠. 야, 이거는 정말 토트넘이 명의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적합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토트넘은 이번에 이제 진짜 첼시까지 누르고 단독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던 토트넘이었는데, 왜냐면 득실차가 워낙 좋았으니까요. 지금도 맨시티나 첼시보다 득실차가 좋은 게 토트넘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날려버리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제발 복귀해 주세요, 이 탑4 안으로 제발 복귀해 주세요 하고 온 우주가 토트넘을 응원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토트넘이 그대로 밥상을 걷어차 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0위입니다. 10위. 중위권과, 그러니까 그 상위권과 하위권의 딱 경계선, 거기에 지금 토트넘이 있는 것이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오늘 경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눈물이 이렇게 뭔가 글썽이는 것 같은, 안구가 습해지는 그런 리액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토트넘에 대해서 더 뭐랄까 비판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슬레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트넘의 꾸준하지 못함이, 그리고 뭔가 슬로우 스타트, 경기 시작하자마자 지속적으로 실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이날 경기에서도 진 게 토트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냐, 빌라를 이기고 입스위치를 진다? 이거는 뭔가 진짜 꾸준하지 못하다는 것의 제대로 된 지표 중에 하나이고, 인터내셔널 브레이크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토트넘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죠.
A매치 기간 돌아오고 나면 토트넘은 바로 맨체스터 시티와 맞붙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풀럼, 보머스, 첼시 이렇게 이제 맞붙는데 토트넘이 이번 경기를 이기고 이제 이 경기의 어떤 그 대열에 들어갔다면은 그럼 분명히 이제 좀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동력을 얻는데 실패했다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두고 토트넘이 지속적으로 너무 슬로우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홈 경기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선제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난 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 14번이나 있고요. 이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14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다치입니다. 이게 진짜 뭔가 문제가 생겨야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 팀이 바로 토트넘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문제에서 토트넘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승점 1점이든 3점이든 딸 때가 있기도 하지만 문제는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early advantage, 이른 어떤 그 우세함을 상대에게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자신이 일찍이 불리한 상황에서 들어가가지고 지속적으로 경기를 하는 것 자체에 이 토트넘에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수들의 어떤 부상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전력으로 뛰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진다는 것, 결국에는 토트넘이 제 발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죠. 손흥민 이번 시즌 제대로 회복한 거 맞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빌라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물론 이제 중간에 교체가 되고 이제 체력적인 이유로 교체가 됐습니다만, 손흥민 선수 초반 10분에는 엄청나게 일렉트릭, 그야말로 이거 이제 훌륭한, 굉장히 재빠르고 에너지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손흥민 선수였는데, 근데 그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그런 부분들, 뭔가 완벽하게 회복된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있는 거죠. 게다가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전히 손흥민 선수는 팀의 최고 선수 중에 한 명인데다가 손흥민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다시 최고의 어떤 그 컨디션으로 올라오기까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고, 토트넘을 매주 손흥민 선수가 구해낼 수는 없다. 어떻게 매번 손흥민 선수한테 해달라고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 진짜 이 손흥민 선수에게 전부 의존하고 있는 토트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에 대해서 경기 시작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우리가 뭔가 좀 수동적이었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안 가지고 있을 때 다 그랬고, 그리고 뭔가 그 후반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어쨌건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했습니다. 이 토트넘과 입스위치의 경기는 토트넘이 진짜 제대로 된 동력을 쌓을 수 있었는데 못 쌓았다는 점에서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맞고, 특히 외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잘 쓰고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하게 하는 팀이 토트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제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더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이기 위해서는 이 기복의 순간들을 이겨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기복인가, 아니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토트넘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11월 23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이고, 그 사이에 이제 A매치 경기 2개가 있죠. 그 경기들에 손흥민 선수가 또 뛸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지금 뭐 11경기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경기가 많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또 11월, 12월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토트넘이 어떻게 좀 이겨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고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